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준봉이 발생한 이후에 어떤 종목은 계속 가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그냥 무너지는 종목이 있습니다. 과연 이 두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그런 판단들을 할 수가 있을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현대공업을 보시면 지난 3월 달에 이 구간에서 상한가 캔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 당시에 어떤 재료가 있었겠죠. 이 뒤에 이 상한가가 발생한 이후에 그냥 주가가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한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나? 당연히 세력들의 물량들이 매도가 되었겠죠. 보통 이런 상한가들은 거래량이 많이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상한가가 발생을 했을 때는 그냥 기준봉이니까 이 위에 눌림을 사면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한가가 발생한 이유 그리고 그 이전에 어떠한 자리들이 있었는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현대공업의 경우는 이 상한가가 발생하기 이전을 봤을 때 이렇게 밑에서 파동을 준비했던 구간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봉이 나왔다는 건 갑작스럽게 어떤 이슈를 받아서 새롭게 등장을 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이 현대공업 세력에 의해서 준비되어 오던 종목이 시세가 나면서 물량을 정리한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대부분의 세력들이 물량을 다 털어냈기 때문에 주가는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설명드렸던 이구산업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런 장대 양봉, 상한가 캔들이 발생을 하게 됐을 때 이 밑에서 이 파동을 준비했던 구간들이 존재하니까 이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만한 이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재료는 있겠지만 재료가 있다고 해서 이 종목의 세력이 본인들은 물량을 다 정리를 했는데 굳이 올려줄 이유는 없어요. 최근 유일 로보틱스를 보시면 이 구간에서 상한가가 발생을 했지만 다음 날에 이 윗꼬리 음봉을 만들어준 이후에 그냥 주가가 이런 식으로 무너져 버립니다. 이런 캔들을 보시더라도 밑에서 보시면 굉장히 많은 거래량들이 발생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구간에서 세력들은 매도를 했겠죠. 세 종목을 공통적으로 보시면 어떠한 매물대를 돌파를 하면서 거래를 터뜨린다. 이구산업의 경우에도 어떤 매물대를 돌파를 하면서 거래를 터뜨린다. 마지막으로 현대공업의 경우에도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거래가 터지게 됩니다. 이렇게 매물대를 돌파하고 거래가 터지게 되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물량을 모두 정리를 했다면 이후에 반등이 나오지 않고 그냥 무너지더라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니겠죠.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나인테크의 경우는 2월 달에 여기에서 이런 상한가 캔들이 발생을 합니다. 거래대금도 이 정도 발생을 하면서 시장에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 냈어요. 하지만 나인테크는 여기에서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라 다시 살려가는 모습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런 구간을 봤을 때 우리가 이 종목은 아직 죽지 않았구나, 다시 흐름을 뭔가 살려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앞에서 제가 예시를 드렸던 거는 어떠한 매물대를 돌파를 하는 캔들에서 거래가 터질 경우 위험하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하지만 나인테크의 경우에는 앞에서 이런 매물대, 여기 이런 매물대를 돌파를 하면서 거래가 터진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서 거래량들이 터지고 이후에 돌파를 위해서 오랫동안 가격을 유지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발생하는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도 이렇게 발생을 하고 진짜 세력들이 마지막으로 나가는 물량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난 2월 달에 상승한 삼성공조를 보셔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매물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여기에 강한 매물대가 이렇게 존재를 하죠. 가격을 체크해 보면은 이런 구간들에서 매물대가 존재합니다. 먼저 상한가가 발생한 캔들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1월 달에 이렇게 상한가가 발생을 하고 이후에 이런 윗꼬리들을 계속 달아줍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어떤 매매할 수 있는 기준이 부족하죠. 하지만 이후에 주가를 계속 빼는 것이 아니라 가격을 옆으로 돌리고 다시 거래가 들어오면서 살려가는 모습들을 봤을 때, 아, 이 종목이 이후에 추가적인 돌파 구간을 가져갈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이런 매물대를 다시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들을 발생시키니까 실제로는 세력이 이 구간에서 많이
매도를 했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삼성공조가 작년 6월 매물대, 이 매물대를 또 돌파하기 위해서 파동을 만들어냈다면 여기에서 다시 부딪히고 다시 내렸다가 잡아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흐름들을 깨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러한 의도라면은 계속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 이후에 살려가는 과정들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돼요. 이전의 흐름도 비슷하죠. 여기서 그냥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흐름들을 살려가는 자리들을 만들어냈을 때 그 뒤에 수급이 시작되면은 강한 상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공조가 만약에 진짜 상승이 더 나와야 한다면 이런 구간에서 어떠한 힌트들이 발생을 했어야 돼요. 자, 지난 2월 달에 하나비전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상한가 캔들이 하나 발생을 하게 됩니다. 거래량을 발생시키면서 이렇게 상한가 캔들이 나오게 돼요. 이후에 주가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려가는 흐름들이 발생을 하고 결국에 이 라인보다 돌파 구간을 만들면서 거래가 터지게 됩니다. 결국에 세력들은 여기에서 많은 물량들을 정리를 했겠고 이 경우에도 매물대를 체크해 보시면 좋은데 작년에 상장했을 때 매물대가 굉장히 강합니다. 여기에서 윗꼬리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물려 있을 텐데 이 구간 이후에 돌파가 나오지 않고 가격을 계속 옆으로 끌다가 이후에 이 구간에서 돌파를 하며 거래량들을 터뜨리죠.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이 나오는 이유는 이 종목의 세력들이 위에다가 물량을 정리하려는 의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처음에 설명드렸던 이런 이구산업이나 현대공업의 경우 왜 반등이 안 나왔는가 하면 이미 이 상한가 캔들이 발생을 했을 때 매물대를 이미 돌파를 해버렸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후에 재료가 계속 붙고 수급이 계속 붙으면서 상승을 추가적으로 계속 만들어 가기 위한 과정을 만든다면은 거기에서 더 매매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 이미 돌파를 가면서 거래가 터졌다면은 그 뒤에서의 매매는 조금 조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돌파가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오늘 내용까지 해서 돌파가 나오지 않은 종목이 추가적으로 어느 구간에서 내가 돌파를 생각할 수 있는가, 이 포인트를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은 내가 추후에 더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골라내시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상한가 캔들이 발생했다고 매수에 들어가지 마시고요. 이후에 이 종목이 더 상승할지 안 할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시면서 매매를 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는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